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장입니다. 또 이제 새벽이 다가오죠. 새벽이 다가오고 있고 이른 아침 여러분들 꼭 기상하셔가지고 천혜장 방송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어두컴컴하네요. 보니까 어두컴컴해가지고 이게 뭐 새벽인지 아침인지 어쨌든 분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한밤중인지 시계를 모르면은 몇 시인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아직까지 좀 어두컴컴합니다. 또 겨울이다 보니까 좀 싸늘하죠. 좀 춥고 그래서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하여튼 주무실 때는 푹 주무시고 또 기상할 때는 일찍 기상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또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드려야겠죠. 덕담의 기적이다. 덕담이 좋죠.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의 95%, 이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 뇌세포를 변화시켜요. 뇌세포를. 그래서 말버릇을 고치면은 운명도 변한다고 합니다. 호수에 이제 돌을 딱 던지면은 파문이 일죠. 파문이 일듯이 그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침의 첫마디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야 돼요. 밝고 신나는 말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밝고 신나고 활기차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다 있어. 그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답니다. 각인 효과.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돼요. 알겠죠? 자나깨나 감사합니다를 이 반복한 그 말기암 환자가 이 한순간에 암세포가 사라졌다. 암세포가 사라졌다. 이 밝은 음색을 만들어야 돼. 밝은 음색. 소리 색깔이 변하면은 운세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미소를 지어야 돼. 미소를 지으니까 좀 맛이 간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미소로 짓는 미소 방긋 웃는 그런 표정들이 좋아요. 그리고 정성을 심어서 말해야 돼요. 정성을 심어서. 정성스런 말은 소망성취의 밑바탕입니다. 그 퉁명스러운 말투는 이 들어온 복도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성 연습을 게을리 말라고 합니다. 발성 연습. 불평, 불만만 쏟으면은 안 되는 일만 연속이 되는 거야. 안 되는 일만 연속이 되더라. 그래서 투덜대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랍니다. 악성 바이러스. 그래서 열심히 경청하면은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천혜장 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로 가야 돼요. 두고 후회합니다. 말에는 그 격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격인력. 없는 말을 퍼뜨리면은 재앙이 따르는 거고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야 돼. 복을 만들어내는 거야.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는 항상 긍정회로, 희망회로 막 돌리는 이유도 여러분들 자꾸 듣다 보면 복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을 하랍니다. 그 침묵은 최상의 언어다.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고 하죠.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상용어로 계속 사용하는 거야. 그 대화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끼어들기, 뭐 가로채기, 뭐 자르기, 앞지르기 이거는 4대 재앙입니다. 잘못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라. 좋네요.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요. 저한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은 하여튼 저한테 용서를 구하면은 저는 용서를 해줘요. 응? 저는 항상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천회장은 하여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그 좋은 책은 소리내서 읽고 또 읽어라. 그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라.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말 많이 합시다. 여러분도 그렇고 천회장도 그렇고 좋은 말 꾸준히 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앞세운 중국폰 이젠 안 팔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악의 공급난 그리고 경기 불황에도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반면에 같은 기간에 이 가성비를 앞세워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오던 샤오미 등 중국폰 업체들은 뒷걸음질 쳤답니다. 뒷걸음질. 이 구매력 높은 그런 서구 시장 소비자들이 혁신 기술과 이름값으로 무장한 프리미엄 폰에 지갑을 연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밌죠? 18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해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2%로 조사가 됐어요. 이는 1년 전인 2021년 20%과 비교를 해보니까 2% 상승한 수치인데 이에 따라서 삼성은 2021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애플과 3% 격차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등 자리를 지켰고 2등은 19%의 점유율을 기록한 애플이 차지를 했습니다. 애플의 시장 점유율도 2021년 17% 대비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다고 하죠. 이렇게 삼성과 애플 등 프리미엄폰 스마트폰 주력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성비로 부장한 중국폰 업체들은 같은 기간 뒷걸음질 친 겁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등은 샤오미는 올해에도 애플에 이은 3위 자리를 지켰지만은 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을 했네요. 21년보다 1%포인트 감소한 13%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어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 2등을 다투는 오포, 비보, 이 비보의 점유율도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그 부품 공급난으로 제품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보다 여유가 있는 이 서구 시장 소비자들이 그 믿을 만한 브랜드의 지갑을 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폰이죠. 이 고가폰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이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시장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그런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두 회사는 최악의 공급난이 빚어졌던 지난해 4분기에도 타 제조사들 대비했을 때 적은 타격을 입으면서 점유율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25%의 점유율을 기록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2%포인트 점유율이 증가를 했다고 하죠. 카날리시스가 그래요. 올해에도 구매력 높은 서유럽하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가폰 시장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수요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이제 요즘 보니까 또 지난해 반도체 겨울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매출 성장률이 한 1%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랐다. 그런 분석이 또 있어.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랐다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보니까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6,017억 달러, 약 742조 원 되는데 21년 대비했을 때 1.1% 늘었다고 잠정 짓게 됐어요. 지난 2021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6.3% 늘어난 점을 고려하니까 성장세가 크게 이제 둔화된 거죠. 이 부분별로 보니까 IT 수요 위축과 재고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10%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는 매출이 5% 늘어난 거죠. 현재 지난해 하반기까지 세계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 중국 봉쇄 등으로 둔화됐고요.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PC나 뭐 스마트폰 수요가 좀 줄었고요. 기업들도 경기 침체 대비하면서 반도체 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별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액 656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한 10.4% 정도 위축이 됐어. 하지만 삼성이 시장 점유율이 10.9%입니다. 10.9%로 인텔을 제쳤죠. 제치고 2년 연속 1등에 올라섰어요. 인텔은 매출이 584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고, 이어서 하이닉스 6%, 퀄컴 5.8% 정도 됐죠. 마이크로 4.6, 브로드컴 4%, AMD 4% 순입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조사에서 대만 TSMC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TSMC는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출하 자체는 주문자 기준으로 잡힌다 그럽니다. 그래서 TSMC 매출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TSMC는 지난해 보니까 2조 2630억 대만 달러, 약 746억 달러 되는 것 같은데 매출을 올렸어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전년 대비 한 42.6% 정도 늘어난 수치고, 이를 고려하니까 사실상 TSMC가 매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이제 점쳐지는 거죠. 하여튼 TSMC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도 부지런히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빨리 따라잡아야 돼.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략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보니까 그 올해 1월부터 이제 산업용 그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당 9.5% 오르면서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10개 기업은 올해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약 8,70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그 반도체 부문의 그 수요 둔화, 그 가격 하락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료 추가 부담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전력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을 감안해서 2, 4분기죠. 2, 4분기 이때 이후에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와 파이낸셜 뉴스 취재 결과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구매한 10개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예스오일, LG화학, 포스코, GS칼텍스, 주식회사 한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것은 삼성전자네요. 그러니까 2558GW, 와, 하이닉스 1만 10GW 정도 되는가 봐요. 10개 기업이 구매한 전력은 총 6만 7094GW인데 그 1GW면 4인 가구 기준 3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거 올해 전기요금 상승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 지난해 전력 사용량 2558GW를 킬로와트로 환산하니까 205억 5,800만 킬로와트인데, 올해 전력 그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니까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이 약 2,693억이야. 2,693억.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는 고압 A에서 C 등 종류가 다양해요. 기업마다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단순 계산은 어렵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같은 변수를 제외하고 지난해와 같은 전력량을 올해 사용한다고 가정하면은 10개 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8,789억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보니까 하이닉스가 1,311억, 현대제철 899억,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805억, 예스오일이 504억, LG화학 496억, 포스코 463억, GS칼텍스 415억, 한주가 39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이게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반도체 부분은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어. 삼성과 하이닉스의 올해 그 시설 투자금은 55조 원인데요. 지난해 66조 원보다 한 16.7% 줄어들 전망이고,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그 한국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반도체 설비는 대부분 전기로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점심시간 소등하기, 불필요한 전기 아껴 쓰기 등 이런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아낄 수 있는 비용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올해 전기료 추가 인상을 더욱 우려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지난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가지고 올해 킬로와트당 51.6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정부도 지난해 말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당시 2, 4분기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전기요금 오르니까 이게 또 장난이 아니네요. 부담되는 비용이. 하여튼 큰일입니다. 전기료 폭탄. 이것도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좀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속에 보이는 분, 참 후덕하게 보이시는데 이분이 또 노태문 씨죠. 사장, 노태문 사장인데, 이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선보이겠다. 그러면서 다음 달 출시할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이번에는 좀 GOS 같은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 만약 이런 논란이 또 나오면 이 사람 잘라야 돼.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한데, 노 사장은 현재 보니까 스마트폰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거듭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경험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모바일 기술을 만드는 것이 이 삼성전자의 핵심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갤럭시 S 시리즈라고 하죠. 이번에 갤럭시 그 S 시리즈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기본 경험에 더욱더 집중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 사장은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그런 경험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봤는데, 그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프로급 카메라로 사용되는 주변 밝기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나 수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하죠. 삼성이 열린 파트너십 철학으로 탄생한 그 새로운 칩셋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는 빠르고 강력한 갤럭시 경험을 제공하고요. 에코시스템의 연결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의 그 울트라 모델은 성능과 품질 면에서 최고 중에 최고다, 그런 확신을 드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갤럭시 노트 경험을 울트라에 집약을 해가지고 이 파워와 성능 모두 최고의 혁신을 담았다고 덧붙였죠. 노 사장은 갤럭시 시리즈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특히 지난해 발표한 신환경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까지 추구했다는 설명이에요. 그런 단순히 더 강력한 기능만을 추구하지는 않았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에도 집중을 합니다.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모든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수년간 보안 및 OS 업데이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뛰어난 성능을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하고 함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삼성은 소비자들이 그 성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의 고민을 겪지 않도록 타협 없는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을 해요. 한편 삼성은 오는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오전 10시에 한국 시간 2월 2일 새벽 3시네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3
이걸 열고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갤럭시 S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예약하십시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우리가 좋은 말 서로 자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